안녕하십니까. 압축 영역에서 딥러닝을 이용한 객체 인식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김유정 팀의 정우진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할 분담입니다. 김수현 학생은 학습 데이터셋 부분, 유효균 학생은 전처리 및 모델 학습, 저는 전처리 및 성능 평가를 담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작품 개발 동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미디어 플랫폼의 발전으로 인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쉽게 영상을 올리거나 볼 수 있게 되었으나 위에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전한 썸네일 뒤에 숨어 자극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콘텐츠들이 여러 존재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예시로 엘사게이트라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러한 폭력적인 콘텐츠는 청소년의 정서 함양 및 건전한 인격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가정, 사회,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측에서도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객체인식 AI 등을 도입하여 유해 매체를 필터링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너무나 방대한 분량의 콘텐츠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잡아내기에는 속도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기에는 현재의 객체인식 속도는 느리다고 생각되어 이를 빠르게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였습니다. 저희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객체인식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PPT에 보시는 것처럼 먼저 JPEG 등으로 압축된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면 디코더 코덱을 통해 다음과 같은 복호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최종적으로 위 사진과 같이 RGB 형식의 원본 데이터로 나오게 됩니다. 그 후 이렇게 복화된 원본 데이터 안에서 객체 인식을 수행하게 됩니다. 저희는 커스텀 복화 코덱을 설계하여 복화 과정 중에서 가장 연산 시간이 길고 압축을 많이 해제하는 IDCT라는 과정을 수행하지 않고 압축 영역에서의 객체 인식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만듦으로써 객체 인식까지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했습니다. 다음 사진은 저희의 아이디어를 도식화해본 사진입니다. 압축 영역에서 유해 매체를 인식하기 위해선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 또한 전처리된 이미지를 사용하여야 하였으므로 학습 과정에서도 커스텀 코덱을 이용한 전처리 이미지를 통해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해 매체 선정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유해 매체물의 기준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9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7조와 28조의 내용을 참고하여 시청자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손가락욕과 청소년이나 유아들에게 제한된 방송 검열 객체인 담배를 학습시켜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선행된 연구로서 MPEG과 JPEG의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MPEG은 동영상 압축 방식의 일종으로 프레임마다 I, B, P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압축을 진행하게 됩니다. i프레임은 JPEG이라는 정지영상 압축 기법과 유사한 방법을 통해 압축된 프레임이고 P프레임은 이전 프레임과 다음 프레임의 변화가 거의 없을 때 움직인 부분 이외를 압축한 프레임이며 B프레임은 I프레임과 P프레임 사이의 프레임을 부호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이중 I프레임에서 객체를 인식하여 유해 매체를 검출하고자 하였습니다. i프레임에서 객체를 인식한다는 것은 JPEG에서 객체를 인식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므로 이를 위해선 JPEG 연구 또한 필요하였습니다. JPEG은 정지 영상 손실 압축 방법 중 하나로 사람의 눈에 둔감한 색차 영역을 손실시켜 압축시키는 방식입니다. JPEG은 컬러 컨버전, 샘플링, DCT, 퀀타이제이션, 엔트로피 인코딩 등 다양한 과정이 있지만 여기서는 JPEG의 과정 중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DCT, IDCT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DCT는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사진을 예로 들어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자면 꽃잎의 테두리 부분 같이 색 변화가 심한 부분의 값을 왼쪽 모서리 쪽으로 모은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화면에 나온 행렬을 보시면 150에서 160 사이의 값으로 채워진 행렬이 DCT 과정을 거치자 왼쪽 상단의 값이 몰리고 그 나머지는 0에 가까운 값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DCT는 DCT의 반대 개념으로 왼쪽 위로 모은 값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JPEG에서는 이미지의 모든 픽셀을 8 곱하기 8로 쪼개서 DCT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DCT 연산이 JPEG에 적용되면 보시는 사진처럼 8 곱하기 8마다 점이 하나씩 박혀있는 듯한 모습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JPEG의 복화 구간에서 걸리는 시간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PPT 안의 사진은 복화 과정별로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나타낸 사진입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복호화 과정에서는 방금 설명드린 IDCT 연산이 타 연산에 비해 걸리는 시간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하는 시스템인 IDCT를 수행하지 않고 객체 인식을 할 경우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학습 데이터셋을 수집 후 전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저희는 셀레니움을 이용하여 학습 데이터를 크롤링한 후 불필요한 데이터를 삭제하고 부족한 데이터셋은 이미지에 약간씩 변형을 주어 데이터셋을 늘린 뒤 커스텀 코덱을 이용하여 전처리된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커스텀 코덱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오픈CV 같은 라이브러리는 imread 등의 함수를 사용하여 파일을 불러오는 동시에 모든 압축 과정을 처리하게 됩니다. 저희는 처음에 오픈CV를 수정하여 IDCT만 수행하지 않으려 했지만 너무 방대한 크기의 라이브러리라 분석하는 데에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아예 처음부터 새로운 코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IDCT를 수행하지 않는 커스텀 코덱을 설계했습니다. 이 코덱을 통해 생성된 복호화 사진입니다. 왼쪽이 원본 사진이고 오른쪽이 IDCT를 수행하지 않은 채 절반만 복호화된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까 DCT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 상단 위로 값이 모여 점을 이루는 듯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학습 및 실험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학습 및 탐지를 수행할 모델로는 욜로 V5S를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저희의 주제인 압축 영역에서의 객체 인식은 관련 논문도 별로 없고 처음 시도해보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여러 번의 학습을 시도해야 할 것 같아 학습 속도가 빠르고 모델 크기가 작은 욜로 V5S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는 학습 모델을 만들 때 해상도 640 곱하기 640의 손가락력 1200장과 담배 사진 3456장을 이용하여 50, 100, 300회씩 학습을 진행하였으며 실험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 및 기대 효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커스텀 코덱을 이용해 정상적인 복호화 후 객체 인식을 수행한 모습입니다. 복호화하는데 약 65초, 객체 인식 후 바운더리 박스를 치는 데까지만 0.2초에 추가적으로 사진 저장이나 프린트 등 잡다한 시간 요소를 합쳐서 총 67초가 걸렸고 컨피던스는 평균 0.80 정도로 준수하게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커스텀 코덱을 이용해 IDCT를 수행하지 않고 객체 인식을 진행한 사진입니다. 복호화하는데 13초, 객체 인식을 하는데 동일하게 0.2초, 잡다한 시간 소요로 인해 총 15초가 걸려 일반적인 객체 인식보다 약 4, 5배 정도 빠른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컨피던스 또한 평균 0.71로 일반 객체 인식과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저희의 코덱은 실제 사용되는 복호화 코덱처럼 최적화가 되어 있지는 않아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만 오픈CV처럼 최적화된 복호화 코덱에서 이와 같이 수행한다면 같은 비율로 그만큼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 사진은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이용해 프리시전, 리컬, MAP 값을 구한 결과입니다. 보라색이 일반 객체 인식 모델의 그래프이며 파란색은 저희가 제안하는 모델의 그래프입니다. 당연한 결과였지만 둘 다 같은 양의 학습 데이터셋을 똑같은 환경에서 학습시켰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본 데이터가 0.1 정도 좋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모델의 손실률 결과입니다. 저희는 담배 약 3,000장과 손가락욕 약 1,000장을 학습시켰기 때문에 임밸런스한 데이터에서 더 정확한 성능 지표를 발휘하는 F1 스코어를 통해 모델의 성능 지표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모델의 F1 스코어는 0.85로 MAP와 마찬가지로 원본과 비교하여 0.1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나긴 했지만 비교적 준수한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학습 데이터셋의 질과 양을 좀 더 늘린다면 더욱 정확한 모델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은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이용해 실제로 객체 인식을 테스트해본 사진입니다. 몇 가지 못 잡는 사진이 존재하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정확한 위치를 찾아 인식하고 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시연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커스텀 코덱은 오픈CV와는 달리 최적화가 되어 있지는 않아서 복호화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로딩 부분을 건너뛰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복호화 과정을 거친 뒤 객체 인식을 수행했을 때는 보이시는 것처럼 프린트나 저장에 소요되는 시간을 뺀다면 66.2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커스텀 코덱의 IDCT 수행 부분을 주석 처리한 뒤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IDCT를 수행하지 않은 객체 인식은 약 14.4초 정도로 처리 시간이 대폭 감소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시스템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입니다. 처음에도 언급했다시피 지금 있는 객체 인식 시스템도 빠르긴 하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점점 데이터 트래픽 양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시간으로 AI를 통해 객체 인식을 하려는 노력은 있으나 현재의 속도로는 객체를 인식하는 속도보다 데이터가 쌓이는 속도가 더 커 전부 제때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객체 인식을 할 경우 인식 속도가 약 5배 이상 빨라지기 때문에 기존보다 빠른 처리를 통해 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은 객체 인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는 유튜브에서의 유해매체 검출을 예시로 들었지만 SNS에서도 실시간으로 방대한 양의 사진이 올라오기 때문에 유해매체 검출이나 자동 태그 붙임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계점을 발표한 뒤 발표 마치겠습니다. 시연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저희의 코덱으로는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아 하나의 사진을 복화하는 데에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따라서 동영상에서 아이프레임을 잡아와 객체 인식을 하려고 할 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는 복화 알고리즘을 최적화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